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5월 아파트값 통계가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자, 5월 아파트가 중요한 게 바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끝나고 실질적으로 82.5%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뭐 대변혁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또 뭐 매물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살펴드렸는데, 자, 그만큼 5월 아파트 값이 중요한데 첫 통계가 공개가 됐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R114 민간 통계 중에 하나죠. 5월 첫째 주 주간 시황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전국이 마이너스 0.01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자, 서울도 완전 보합적으로 갔죠. 자, 0.00.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얼마든지 지금 하락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 전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가 마이너스 0.01로 일단 시작이 됐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4%로 지금 하락폭이 꽤 커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뭐 인천은 이미 마이너스 0.04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고, 자, 수도권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고, 뭐 나머지 지역들도 보면 다 파랗게 질려 있는 상황이죠. 뭐 세종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로 가 있고, 자, 충남 뭐 이렇게 소폭 뭐 상승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뭐 그렇죠? 지금 5월 첫째 주 시작 자체가 하락 쪽에서 일단 출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락폭을 더 키워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 쪽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5월이 엄청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5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시황이 왜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을 했느냐, 일단 부동산 알릴사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자, 일단 가장 최근에 이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양도세죠. 5월 9일 이제 시행입니다. 82.5%라는, 결국 부동산의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 자체를 0으로 수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10억이 남았다, 뭐 20억 남았다, 50억 남았다 해봐야 세금 82.5% 내고, 그 전에 뭐 취득할 때 비용, 보유할 때 비용, 뭐 이런저런 비용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0 또는 거의 뭐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나도록 하겠다. 자, 이게 이제 그 첫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뭐 세금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장특공 지금 얘기도 좀 연일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뭐 계속 살펴드리고 있지만 이 장특공도 최대 80%까지 이렇게 뭐 깎아주던 세금인데, 사실 80% 깎아주던 세금을 안 깎아주면 거꾸로 80%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장특공 때문에도 오래 집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 거의 곡소리가 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보유세죠. 자, 결국은 양도세는 안 팔면 그만이지만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어도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잖아요. 자, 결국은 뭐 이재명 대통령 표현을 쓰자면 뭐 이렇게 질식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죠.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을 통해서 팔아야 할 사람들이 계속 버틴다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식사시켜버리겠다. 자,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자,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요. 그래서 그 지금 타깃이 비거주 1주택이죠. 이재명 대통령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자, 다주택은 이미 뭐 양도세 중과 이런 걸로 끝났고, 자, 여기에서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1주택 대접을 받은 거죠. 1주택 대접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많은 세금 혜택들을 받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살지도 않는 집을, 아니 갭 투자해 놓은 집을 아니 1주택이라는 이유로, 오래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를 해줘,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직격탄이 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1세대 1주택 실거주를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보유세 부분, 특히나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을 뭐 선진국 수준의 지금 보유세, 뭐 이제 재산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경제부총리, 뭐 구윤철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1% 시세의 1% 50억짜리면 뭐 5천만 원, 뭐 30억짜리면 3천만 원. 자, 이렇게 지금 가겠다는 거잖아요. 고가 1주택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자, 이런 것 계속 이런 말들이 쏟아지면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고가 주택이나 오래 갖고 있었던 분들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 내 갖고 있는 집값, 아파트값 버티다 똥값 되겠다. 자, 빨리 팔고 지금 상황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나가자.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자, 더더구나 지금 뭐 6월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것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법안을 통해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자, 이것도 이건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공시가가 발표가 됐죠. 확정이 됐죠. 자, 무려 서울이 18.6%. 자, 공시가 현실화율을 69%로 유지를 했는데도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현실화율을 그냥 100%까지 간다. 뭐 난리가 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고 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깎아주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것도 지금 60%를 80%로 올린다. 그게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해버리고 그냥 100%까지 간다. 아니, 지금 이거 18.6% 지금 올라갔는데도 난리가 났죠. 말씀드렸지만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5억 공시가인데 45억 공시가 정도 잡혀 있는데 보유세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이제 뭐 한 1% 시세의 1% 이야기가 지금 뭐 최근에 거래된 거는 지금 50억대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3천만 원이면 시세의 1% 가깝게 이미 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 올린 것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자, 지금까지 잘 버틴다고 했던 동네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오늘 지금 충격적인 거래가 하나 나온 게 바로 강남 지금 개포동에 있는 DH 퍼스트 아이파크, 강남의 가장 대단지죠. 6,700세대. 뭐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인데 이 7,000세대나 되는 DH 퍼스트 아이파크, 사실 뭐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버티던 것 같던 게 33평형이 39억 3,500. 자, 40억 쪽으로 갔죠. 40억 쪽으로 가던 아파트가 갑자기 17층이면 꽤 고층인데 34억 9천까지 35억 아래로 지금 내려선 거죠. 그래서 4억 5천만 원, 5억 가깝게 하락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깜짝 놀랐는데, 자,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저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17층이 34억대까지 내려오면 저층은 31억. 자, 이제 이거 뭐 자칫 잘못하면 결국은 20억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30억 쪽에 거의 턱걸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DH 퍼스트 아이파크 같은 개포동의 이런 대장단지가 6,700세대, 7,000세대나 되는 이 대장단지가, 그것도 인기평형이라고 하는 국민평형 33평형이 31억 거래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계약은 4월 8일인데 신고가 이제 오늘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강남에는 뭐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개포동이 그나마 신축 아파트가 많아서 버텨왔었는데, 자, 개포동이 이제 33평형이 만약에 20억대로 주저앉는다 그러면 엄청난 충격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1억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 결국 8억 1천만 원. 야, 지금 DH 퍼스트 아이파크 개포주공 1단지가 8억이 폭락하는, 20%가 하룻밤 사이에 폭락하는 이런 일이 실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증여냐? 뭐 예전에는 뭐 갑자기 이렇게 8억씩, 아니 개포주공 1단지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왜 갑자기 8억을 싸게 팔겠어? 이건 무조건 증여지. 자, 이런 말이 이제는 안 통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 매물을 보시면 152동에 지금 뭐 저층들이긴 하지만 31억 5천, 아까 31억대잖아요. 31억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도 안 팔리는 거예요, 문제는. 158동에 지금 저층, 자, 이것도 뭐 31억 5천. 자, 이거는 금액을 지금 더 낮춘 거예요. 원래는 한 32억 정도 하는 걸 뭐 31억대로 이렇게 낮추는 뭐 이런 거였고.
자, 이것도 157동에도 31억 5천 매물. 줄줄이 창창이에요. 자, 결국 이거 안 팔리면 방법 없죠. 뭐 가격을 더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현장에서 뭐 1, 2억씩 폭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여기서 한 2억 정도만 깎아도 1억 6천만 깎아도 실제로 DH 퍼스트 아이파크 강남의 개포동의 대장단지 6,700세대는 이 아파트 33평형 국민평이 39억 40억 쪽으로 가던 게 20억대로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뭐 위기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개포동에 지금 DH 퍼스트 아이파크 지금 뭐 개포지구 1단지만 이러냐? 자, 개포동 지금 레미안 블레스트 이제 지금 다 비슷한 아파트들이죠. 34평형 그래서 37억 4천까지 갔던 게 자, 요 초고층이잖아요. 24층 같은 경우에도 31억의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저층은 이렇게 되면 20억대로 주저앉을 수 있겠죠. 딱 위험해 보이는 숫자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개포 DH 아너일주. 자, 이것도 뭐 DH 퍼스트 아이파크처럼 DH 고급 브랜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34평형 그래서 39억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여기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미 35억까지 내려서 있고요. 자, 지금 분위기라면 지금 개포지구 1단지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되면 여기도 더 추가 하락이 저층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3억 5천 하락한 가격이 이미 나와 있었고요. 자, 개포동의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마찬가지죠. 24평형 33억 5천까지 갔던 게 결국은 오구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20억대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8억 7,500 18층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자, 이제 뭐 개포 같은 경우에도 30억대가 20억 쪽으로 내려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4평형 오구타입 같은 경우는 그러면 20억 초반까지 밀릴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지금 뭐 다른 동네는 난리죠. 자, 압구정 같은 경우에 구현대 2차 53평형이 98억에서 78억 거래가 나오면서 제가 뭐 살펴드렸죠. 깜짝 놀랐죠. 호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내려가 있는 상황. 결국 20억이 하락하는 호가는 73억까지 그래서 거의 25억이 내려가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난리가 났죠. 압구정 쪽은. 그래서 압구정 지금 신현대 같은 경우에도 36평형 75억까지 갔던 게 61억 지금 14억이 하락해 있고 지금 호가는 이미 50억대까지 여기도 내려가 있는 충격적인 상황들이죠. 그리고 지금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 가장 대장 단지죠. 이것도 대단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63평형이 67억까지 갔는데 54억까지 밀리면서 13억이 지금 폭락을 해 있고요.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팰리스 뭐 가장 대장 단지죠. 자, 여기 37평형도 53억에서 42억으로 10억 5천 11억이 폭락하면서 자, 레데펠도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1차 뭐 도곡동의 가장 대장 아파트죠. 66평형 54억까지 갔던 게 44억으로 10억이 폭락하면서 자, 결국은 지금 강남 쪽에서 수십억 폭락은 이제 일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권의 대장 단지들도 좀 살펴드리면 과천에 있는 과천 위버필드, 과천이 뭐 가장 대장 단지죠. 2000세대 지금 넘어가고 신축급인데 34평형 26억 8천까지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23층 초고층인데 23억까지 내려서면서 결국 3억 8천 4억이 하락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초고층이 23억대 이제 20억 턱걸이 쪽으로 가면 저층 같은 경우에는 20억 아래면 19억이에요. 뭐 19억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결국 26억 8천 27억에서 30억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23억까지 20억 초반대로 밀리면서 저층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무너지고 10억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분수령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30억 쪽으로 갔다 그러면 사실 과천 집값도 난리가 났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주저앉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강제로 주저앉혔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주저앉혔습니다. 그래서 23억대로 이제 주저앉혔고, 그럼 저층 같은 경우에는 10억대까지도 주저앉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뭐 전망을 드리는 거죠. 레미안슈르 뭐 한 이것도 대장단지죠. 33평형 23억까지 갔던 게 이게 지금 딱 그렇잖아요. 아까 23억이 제가 뭐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10억대로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레미안슈르 33평형이 23억에서 지금 결국은 주저앉았습니다. 10억대로. 그래서 3억 8천. 결국 이제 과천의 33평형 84 타입이 이제 다시 10억대로 내려가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분당 쪽도 살펴드려야 되겠죠. 분당에서 뭐 가장 대장단지면 당연히 서현동, 지금 시범 무성, 뭐 분당 재건축의 뭐 가장 뭐 성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범 무성, 뭐 46평 같은 경우도 24억 7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4억 7천이면 한 25억. 자, 그러면 이게 30억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집값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도 강제로 주저앉힌 거죠. 지금 6층이면 이제 똑같은 층수인데 결국은 3억 7천, 4억 가깝게 하락하면서 결국 분당의 대장단지 시범 우성마저도 이렇게 되면 저층은 다시 10억대로 주저앉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분당에서도 분당 한복판 서현동 쪽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시범한신도 32평형 22억 9천에서 지금 20억 3천. 야, 요거 23층인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84 타입 시범한신이 자 분당 시범 쪽이 무너지는 거죠. 23층이 20억 3천이면 여기에서 4천만 원. 지금 저층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만 낮아져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19억대로 내려서는 거죠. 19억대로 내려서는. 자, 요런 지금 아주 위험한 소위 말하는 분수령이 되는 이게 20억대냐 10억대냐는 또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이 5월이 완전히 지금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결국 올라갈 거냐 떨어지고 이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범현대도 마찬가지죠. 32평형. 자, 84 타입인데 21억 5천까지 갔던 게 18억 9천. 야, 제가 점쟁이가 아닙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냥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시범 지금 중에서 시범 현대 같은 자 84 타입 32평형이 결국 무너지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 21억 5천, 20억 초반대까지밖에 지금 못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8억 9천, 22층이 결국은 이제 분당의 지금 시범 아파트들이 84 타입이 10억대로 다시 내려앉는 모습이 결국 시범 현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8억 9천, 19억도 아니고 18억대까지 무너지면서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분당에서 지금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여기도 뭐 10억대면 진입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이제 야 여기도 뭐 18억이면 그러면 뭐 더 지금 내려앉겠네. 조금 더 기다려 보지 뭐. 자, 그러면 더 주저앉는 거거든요.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기다리면 더 낮아지네. 기다리면 더 떨어지네. 이게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분당에 이거 지금 뭐 순회에 있는 양지 1단지 금호.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살았던 곳이죠. 뭐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던 이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아파트인데 여기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 서현역 쪽으로 해서 지금 중앙공원 사이로 해서 지금 뭐 바로 지금 뭐 이렇게 사이에 두고 있는 바로 옆 단지라고 분당 시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지 1단지 금호 그래서 31평형 여기도 84 타입이 24억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범현대보다 더 많이 간 거죠. 시범현대보다 더 올라간 아파트였는데 결국은 여기도 21억 3천까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11층이 자 뭐 대통령 프리미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뭐 대통령이 뭐 팔고 안 팔고 이게 뭐 아주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물론 뭐 그 프리미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단 얘기예요. 아까 뭐 서현동도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대통령 프리미엄도 없어져. 전체적인 분위기도 하락이야. 그래서 21억 3천이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11층이기 때문에 저층은 아까 시범현대처럼 다시 10억대로 주저앉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분당의 현 주소다. 현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분당 쪽에 약간 뭐 외곽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한솔마을 주공 지금 6차 같은 뭐 이제 정자동 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많이 하락한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16평형이 11억 지금 넘었던 아파트가 지금 6억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영향이 크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40% 하락을 했는데, 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래죠. 그것도 12층인데 한솔 지금 주공 6차 이렇게 40%나 하락해 있어서 분당도 지금 마이너스 40%라는 뭐 충격적인 일들이죠. 그리고 한솔마을 주공 5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18평형 13억 7천까지 갔던 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10억 아래로 주저앉았죠. 이렇게 12층이 10억 아래로 주저앉는,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4억 가깝게 28%가 하락하는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분당 지금 백현동 쪽이면 지금 여기도 지금 뭐 꽤 뭐 대단한 아파트들이죠. 백현마을 5단지 자 33평형 그래서 27억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84 타입이 27억이면 이쪽은 좀 뭐 시범 현대 뭐 시범 뭐 이 정도 지금 수준이죠. 84 타입이 27억이면 그래서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또 판교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쪽도 가격이 셌었죠. 자, 근데 이것도 23억대까지 지금 주저앉아서 결국 27억이면 30억 쪽으로 가던 아파트인데 강제로 20억 쪽으로 주저앉힌 이런 지금 상황인데, 자, 여기도 뭐 이렇게 가면 이게 뭐 10억대까지 주저앉을 수 있을까요? 조금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힐스테이트 판교 이제 L4래 이제 판교 쪽 뭐 대장동 쪽이긴 한데 47평형이 22억에서 15억까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27% 6억 지금 넘는, 자, 결국은 분당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6억 넘게 폭락하는 이런 거래들도 실제 지금 16층인데 이런 거래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영통구 지금 수원에 이건 광교죠. 우리가 판교 동생 광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광교 중흥 S클래스도 대단한 아파트죠. 44평형 27억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27억까지 갔던 게 24층이 19억까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27억이면 30억 쪽으로 가던 아파트인데 결국은 주저앉히니까 20억 아래 결국 30억이 아니라 이제는 10억대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는 24층이. 자,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자, 광교면 대단한 동네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7억 7천 8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수원 쪽에 지금 뭐 이 수원역 프로지오 이것도 뭐 대단한 아파트인데 34평형 그래서 11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5억 7천까지 지금 이렇게 하락하면서 뭐 마이너스 48% 거의 4천 세대가 넘어가는 이 대단지 아파트도 마이너스 50% 반토막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남의 하감동이면 여기 위례잖아요. 위례 지금 우미린 같은 경우에 38평형 16억까지 갔던 게 11억까지 물리면서 결국 위례 신도시 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5억씩 지금 31%가 하락하면서,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위례도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뭐 충격적인, 이게 지금 2달 사이에, 그렇죠. 2달 사이에 5억이 폭락했으면 그것도 뭐 12층 9층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자, 이런 일이 실제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명 쪽에 지금 철산동, 철산한신, 자, 32평 같은 경우에도 9억 9,200 뭐 이러면 뭐 10억이죠. 이거 뭐 10억 턱밑까지 갔던 게 5억 7천이면 거의 반토막이죠. 마이너스 42%. 22층, 여기도 이제 고층인데 결국은 10억짜리가 5억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는. 자, 광명에서도 뭐 철산동, 철산한심이면 이것도 뭐 유명한 아파트인데, 자, 이런 주요 지역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 두산이부도 마찬가지 33평형 10억
2,500 이건 10억 넘었죠. 10억을 넘었던 아파트인데 결국 6억 5천까지 그것도 12층인데 이렇게 3억 8천 37% 40% 가까운 하락 거래가 광명 주요 핵심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동 쪽에 있는 광명 소화 휴먼시아 5단지 23평 같은 경우에도 7억 9,900이면 거의 8억이죠. 8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5억 1천만 원까지 내려서면서 결국 36%가 폭락하는 뭐 대부분 40% 또는 40% 넘는 하락 거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쪽에 있는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45평 21억, 자 20억을 넘었던 아파트인데 13억 8,500, 16층이면 뭐 고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7억 2천, 7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와서 34%가 폭락해 있고요. 그리고 수지 쪽도 짱짱하죠 최근에. 근데 여기도 레미안 이스트팰리스 4단지 56평형 18억 4천까지 갔던 아파트가 14억 2천까지 내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22% 4억 넘는 하락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13층인데 그렇습니다. 15층 13층인데. 그리고 기흥구 지금 대주 피오레 2단지 65평형 14억 9,500이면 15억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15억짜리가 5억대까지 낮아져.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이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외곽 쪽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60%라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마이너스 50%가 바닥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억 뭐 턱밑 14억 9,500이 5억 9천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60% 충격적인 이런 거래들도 있고요. 그리고 안양 만안 쪽에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평촌 쪽이죠. 자, 56평형 15억 3천이 11억. 그래서 지금 여기도 4억 넘는 하락 거래. 뭐 28%면 거의 30% 가까운 하락 거래고요. 27층 초고층인데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안양 동안 호계 쪽에 무궁화 효성 한양 지금 여기도 36평형 9억 9,500. 자, 이것도 3월에 지금 10억 턱밑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한 달 사이에 뭐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5억 6천까지. 그래서 12층인데도 4억 4천 마이너스 44% 충격적인 이런 폭락 거래들이 갑자기 지금 또 나오고 있고요. 김포의 뭐 대장단지죠.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34평형. 그래서 5년 전에 11억을 터치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결국은 6억 4,500까지 그것도 초고층 35층 초고층이 뭐 4억 6천 41%가 폭락해 있는 김포도 좀 하락폭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주 지금 운정신도시 GTX A노선 이미 연장 뭐 개통 지금 되어 있죠. 개통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44평형 15억 2,500까지 갔던 게 7억 6천까지 하락한 거래가 나오면서 뭐 7억 6천 정확하게 반토막이네. 거의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50% 대폭락 거래들이 이렇게 나오고 21층이면 여기도 초고층인데 이렇습니다. 평택 지금 고덕이면 평택의 핵심 지역이죠. 신안 인스빌 시그니처 37평형 11억 1천 11억이 넘었던 아파트인데 여기도 5억대까지 뭐 대부분이 그러네요. 뭐 10억 넘었던 게 5억 11억 넘었던 게 5억 뭐 지금 15억 넘었던 게 5억 뭐 충격적인 거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12층인데 5억 5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9%면 이건 뭐 마이너스 50%뭐 거의 반토막 거래들이 곳곳에서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쪽도 지금 뭐 심각한데요. 송도, 뭐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는 송도 더샵 마스터뷰 23블록. 자, 여기도 55평형. 자, 5년 전에 18억을 넘었어요. 어마어마했죠. 뭐 18억이 넘었던 아파트인데 지금 11억 거래가 나오면서 여기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7천, 7억 가까운 36%가 지금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송도 이제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자, 여기도 대단지 아파트인데 33평형이 12억 4,500이면 뭐 13억 턱밑까지 갔던 아파트죠. 근데 지금 20층 초고층인데 5억대까지. 자, 뭐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도 저층 같은 경우에는 5억대 거래가 좀 있었지만 갑자기 이제는 고층 거래들까지 이게 지금 4월 27일이면 지금 며칠 전에 본계약을 한 건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층이 5억대까지 내려오는 건 저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5억 8천까지 내려서면서 6억 7천
7억 가까운 대폭락, 마이너스 53%.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마이너스 50%가 바닥이 아니다. 반토막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 지금 4년 전, 5년 전 집값보다도 더 반토막이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영종 신도시죠. 지금 여기 하늘 도시 뭐 한라비발디. 자, 영종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예요. 43평형 7억 7천원, 거의 8억까지 갔던 게 4억까지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2층이면 초고층인데, 자, 이쪽도 뭐 많이들 투자들 하셨던 곳인데 이렇게 8억 턱밑까지 갔던 게 4억 딱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도 마이너스 48%. 자, 그러니까 뭐 인천의 뭐 지금 신도시들 뭐 청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뭐 이렇게 줄줄이 5년 전 집값 아래로 그것도 거의 마이너스 50%, 그거는 마이너스 50%를 넘어서는 충격적인 상황. 자, 결국은 5월 첫째 주 주간 시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결국 뭐 이렇게 전국도 마이너스고 수도권 뭐 서울 경기 인천 전체도 마이너스고 서울은 딱 0.00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요 지역에서 뭐 아까 강남도 보셨지만 지금 뭐 개포 DH퍼스트 아이파크 개포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압구정 뭐 다 삼성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5월 9일이 이제 분기점이 또 되겠죠. 그래서 뭐 매물 상황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줄어들지 아니면 보유세 때문에 좀 더 늘어날지 뭐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5월이 엄청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자, 5월도 일단 시작은 뭐 하락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동산 시장은 뭐 살아서 늘 꿈틀꿈틀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어떻게 또 시장이 움직일지 제가 뭐 또 빠르게 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희 찐 시청자분이다, 찐 구독자분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이 아래쪽에 제가 삼양라면 링크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뭐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짧지 않은 영상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삼양라면 많은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보면 이 뭐 정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러시는 거죠. 뭐 이렇게 제가 매일 확인하다 보면 야,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하시는구나,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또 가끔 또 고가 제품들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매일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어 책정이 되어 있고요. 킹스피 여러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또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